우리가 너무 바쁘신 시간인데도 우리 다 왕래해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낮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초대한다는 게 참 힘들고 부담되는데 이렇게 만장을 이루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김승유 우리 교수께서 오셀렘이 아주 좋은 노래 힘차게 부르셨는데 만난 지가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저하고 우성원 우리 회원이 있어요. 우성원 회원 왔죠? 예. 일어서 봐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 청년이 아주 우리 청년한테 많이 할 사람인데 우리 김승유 교수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난 처음에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보다 좀 어려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동생 상태로 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기로 했는데 이 통일의 역군으로 이 노래를 멋있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모임을 끌고 하면서 우리 총재님, 유영근 총재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 성황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부총재님단, 또 공동회장단 정말 애를 쓰고 계십니다.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통일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번 또 우리 아주 애를 쓰시는 우리 부총재단, 또 공동회장단 우리 임원들 참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가운데 꼭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 올려야 되는데 우리 최병률 우리 고모님 큰 어르신입니다. 인사 한번 좀 늦게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철국님 나가셨나요?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김용식 우리 회장님 사이드에 계신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큰 우리 공동회장 아까 여기 명단은 빠져나가. 여기 명단 다 있는데. 또 우리 김경장, 서울시 회장님 아주 그냥 저 팬인데 소개 안 하려고 화를 막 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그냥 정치적인 야망이 커서 지난번에 조금 친해지는데 시원한다 그래서 아이고 시원 되지도 않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러더니 가서 등록해가지고 됐는데 서울시는 단방에 됐어요. 근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저번에 메시지가 왔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마했었는데 네, 접었어요. 아주 의욕이 많으세요. 앞으로 다시 나가요.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자고요. 저도 회원이잖아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하면 우리 김승환 우리 동작구회 의장님이 오셨어요. 저랑 가까운 형님이신데 또 시간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박병수 법무사님 좌두에 계신데 제 책을 설명을 했더니 야 당신 정말 멋있는 책 썼다고 내가 100권 샀는데 100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책인지 몰라요. 또 우리 우리 김원중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좀 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 좋은 친구인데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한별 변호사 변호사들이 한 80명 있고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애용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좋은 오래된 친구인데 오늘 와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말 하기 전에 2004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통일 문화 정책. 이것이 평양 관광을 끝내고 서론을 쓸 때 좀 미뤘어요. 평양에 가서 좀 느낌을 가지고 정성을 좀 담고 싶은 마음에 했던 건데 이걸 한번 우리 아까 시 낭송하는데 좋은 시였었지 않습니까? 재용이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십시오. 저자는 그토록 보고 싶던 평양 시내 곳곳을 돌아보고 오늘은 8만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보현사와 1909m 고지의 묘향산 정상을 등반하고 숙소인 보통강 호텔에 도착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평양의 마지막 밤을 맞는다.
공해 한 점 없는 저 맑고 높은 평양의 하늘은 왜 이리도 조용하기만 한 것인가? 모란동 산책길 벤치에서 속삭이는 남녀 대학생들은 왜 그리도 청순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일까? 보통강 호텔에서 서빙하는 직원들 또한 너무도 친절하고 상냥하였다. 바로 우리 민족 본연의 순수한 원형을 보는 듯 하였다. 장구한 역사의 과정에서 숱한 비바람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민족만이 간직하고 지켜온 참으로 숭고하고 지고한 우리 민족 본연의 가치가 숨결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을 숭상하며 광명사상을 지닌 백의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에 틀림이 없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는 섭리사적으로 급격히 다가오는 통일한국 건설을 준비하라는 강력한 신호인 것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우리 민족의 수건사업인 통일문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간곡히 바랄 뿐이다. 2003년 9월 가을 향기가 그윽한 평양시 보통강 호텔에서 저자 이상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모란동을 올라가는데 그 남녀가 이렇게 참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속삭이는 대화하는, 연애하는 거지, 연애. 아주 순수하게 연애를 해요. 그걸 보고 참 느낀 소감을 좀 적어봤었습니다. 제가 통일 운동을 한 지 3년째인데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왜냐하면 통일 지도자 양성을 3,000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뭐 세미나, 뭐 포럼 하면서 메모하고 또 책 보고 신문 정리하고 해서 이번에 만든 이 책인데 이 참 이 대담한 통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 정해서 힘들어서 큰 통일로 정했어요. 큰 통일로. 이게 북한 냄새가 편하잖아요. 이게 담대한 딱 이거보다 이게 대담하니까 그냥 쏙 들어와요. 마음이 확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도 제 글을 좀 잠깐 읽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에는 통일을 위한 단체들이 참으로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관변 통일단체들, 통일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사단법인과 비영리의 통일단체들, 각종 종교단체가 만든 통일단체들, 대학의 교수들과 정치지망생들이 만든 통일단체들까지 총망라하면 전국에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통일단체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통일 논의부터 통일을 해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 대담한 통일론이란 한민족이 대연합으로 웅비할 비전을 내세우고 완벽한 안보를 갖추어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장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한 바탕 위에서 과감한 경제 교류와 물적, 인적 교류로 북한을 세계의 중심 무대로 끌어내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고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가장 모범이 되는 선진 통일국가를 만들어내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는 피 끓는 목소리로 외친다. 이성계가 조선의 털을 닦아 주춧돌을 깔고 정도전이 새로운 국가를 계획하고 틀을 짰듯이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새 나라, 새 국가 건설의 구체적 비전을 만들어 내자. 비전 통일 한국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에 맞는 로드맵도 설정하자. 정치인을 믿지 말자. 그들은 상황에 따라 시류에 따라 변한다.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 행세를 분명히 하자. 남북한 시민사회와 해외 동포들이 힘을 모아 통일 한국의 비전을 담아내자. 이 앞편에 하나 또 한 게 있는데요. 통일 한국에 대한 나의 확고한 신념은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대전제 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때 통일은 대박이며 인류의 정신사의 금작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이지만 이게 상당히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론에 대해서 뭐 책들이 많아요. 또 많은 내용 값어치 있는 글들이 많은데 이렇게 통일된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고민이 어디에 다 나와 있냐면 이 책 맨 뒤에 보면 통일에 대한 그 양서 탐방이라 해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으로 놓았는데 세 분을 여기서 제가 모셨습니다. 한 분은 코리안 드림의 저자 문현진 박사의 그 코리안 드림 그 요약본을 좀 넣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전을 줍니다. 이거 읽으면 뭔가 필이 와요. 필이 막 머릿속에 온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넣었고요. 또 신창민 교수의 통일 대박론 이것도 여기다 핵심 사항으로 넣고 또 제가 초대 총재로 모셨던 우리 이진삼 총재님 그 조국을 위하여 아주 그 자서전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또 3판 찍었는데 4판 또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고 아주 그 내용을 보면 야 대한민국에 이런 군인이 있고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 분이 있구나. 또 주먹이 뿔끈뿔끈 젖이고 나이가 지금 먹었어도 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봤으면 이런 힘이 팍팍 와요. 그래서 우리 이삼 총재님의 조국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 아주 핵심을 뽑아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힘이 될 것이고 또 이걸 읽으면 더 다 읽고 싶어서 책을 사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 글을 넣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통일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이진삼 총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바쁘신 어르신이 허리가 되주셔서 정말 아주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의 핵심이 챕터 6에 있습니다. 챕터 6에 이상진의 대담한 통일론 이렇게 정리했는데 우리 세계일보의 논설실장 하던 분이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우리 코리안 타임즈의 주필로 계시죠. 조규석 우리 주필께서 이상진의 대담한 통일론 그러니까 그 대담한 통일론의 핵심이 뭐냐? 담대한 걸 고치라고 매번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담대해가지고 안 된다. 대담하게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주장을 막 폈는데 이 핵심의 요체가 뭐냐? 이 챕터 6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북한식으로 북한에 흡수된다든지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하면 아주 간단한데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논리를 세우고 뜻을 세워서 하나로 통일한다. 저는 이건 평화적으로 아무 답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그런데 고민하니까 이게 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때를 좀 잘 알고 이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해야 돼. 그게 우리 이삼 총재님 말씀이 처음 만났더니 그래요. 야, 이 나라가 썩었어. 지도자들이 썩었어. 아니 기독교가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림들도 썩었어. 한 70% 썩었어. 야,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기독교 목사들이 썩었대요. 기독교인들도 정신 썩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교육해야 돼. 완전히 교육 새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 큰일 났어.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안보가 중요한데 10개 사단만 맞으면 좋겠다. 10개 사단. 후방에 1조면
10개 사단을 한 개 사단 만드니까 10조면 10개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한 20살, 19, 20살짜리들이 좀 싸움을 하면 차라리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돈을 써서 되나? 우리 지금 국방비가 43조거든요. 1년에 쓰는 예산이. 근데 복지 예산은 그 2배예요. 한 90조, 85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조만 떼어가지고 옮기면 완벽한 안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완벽한 안보. 이게 참 머릿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기 좀 쌀도 배치도 해야 되고 자체 핵무장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놨는데 미군이 철수한다든지 이게 제일 불안해 안보가 우리 보수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는 게 좋다래. 우리 사무실에서 그래요. 미군이 없어야 된다. 미군 나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치고 하는데 미군이 나가면 경제가 마비될 것 같은데 안보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과 굳건한 안보 동맹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데 그걸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은 핵이라는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끝나요. 못 쳐들어와요. 핵 없으면 이거 한 방에 핵을 안 쓰고도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니까. 그래서 자체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논리를 막 피냐 그러는데 완벽한 안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통일도 안 돼요. 완벽하게 통일이 우리가 기반을 잡아놨다.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하나도 답이 없다.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결혼하는 거야. 과감하게. 이게요. 통일이라는 거는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정의숙 회장적으로 정의숙 회장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정의숙 회장님 같은 건 참 아주 정열이 있거든. 뭐 하면 해내요. 저분은. 근데 통일운동에 참여하려니까 지금 고민해. 이상진이 저 친구를 도와서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게 되면 내가 또 지금 나이 70에 이거 또 정력을 막 쏟아야 돼. 고민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빨리 본인이 결정해서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결정해서 해야 돼 이거. 통일 누가 할 거야? 우리가 해야지. 근데 이건 뭐냐면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딱 마음을 꽂았다.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줘야 돼요. 안아주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돼.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통일하는데 중국을 통해서 미국의 사인을 주니까 내부적으로 만났거든요. 중국의 책임자들하고 북한의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그 핵을 포기하라는데 핵을 포기하면 우리 어떻게 살 거냐. 그 대안이 뭐냐. 이래가지고 얘기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게 북한에 던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미군 때문에 우리가 발전 못했으니까 통일 다 한 것도 미국 때문에 놓쳤으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하라.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600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무상 600조 1년에 60조씩 해가지고 그걸 제안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북한에 미국에다 보고를 했거든. 그 당신 보고 해결하라는 거지 미국에 보고하라는 게 말이야. 이거 미국에서 시집병에 오다 준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고 그럼 당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고 트럼프가 직접 나선 거예요 지금. 그런데 통일을 하겠다면 통일하겠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으면 안보만 확고하게 해놓으면 뭘 못 주겠어요. 다 줘. 600조 다 줘도 누구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건데 다 내 건데. 그런 마음이 없이 통일하겠다. 찝쩍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장난치는 거지. 정말 마음을 주고 모든 걸 다 줘가지고 우리 거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때를 만나야 돼요. 지금 이 때가 통일의 시기입니다. 저는 통일의 시기를 크게 1905년부터 2025년까지 요 120년을 40년 120년을 보는데 1905년도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이라 해가지고 우리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 되지만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우리 민족이 주권이 넘어가 있었어요. 일본한테 뺏겼어요. 아주 시련기 고난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완전히 뺏겼듯이 주권을 애굽한테 뺏겼듯이 그 40수를 탕감한 수가 요 40년이거든요. 45년부터 85년까지 40년이 분단기야. 그 분단기 이후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장하잖아요. 그 전까지 어림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통일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문이 열려요. 이 때를 알고 이 보수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키를 잡고 북한을 요리해내야 되는데 보수가 불패했단 말이에요.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무 주장 없어요 지금. 힘을 몰 길이 없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를 만나가지고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뭐 붕붕 떠가지고 지금 뭐 세계의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오늘 정상회담하고 이제 전혀 마찬가지 해가지고 전 세계 뉴스가 다 전 인류가 다 보고 있다고 지금 이거를.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만났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여기서 튀어나오지 못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여기서 압박을 배겨나고 살아나려면 나와야 돼. 나와서 국제사회에 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의 타이밍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1985년부터 2025년까지가 통일의 시기예요. 그런 분위기 자꾸 돌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가 중심이 돼서 북한하고 끌고 가서 협상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놓치더라고. 놓쳐요. 편지 써봤자 누가 읽지도 않는지 답이 없어요. 네? 아주 답답해. 그런데 이제 시기가 그렇게 와서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진엽 부총재님이 소개해가지고 김윤규 소떼머리 해가지고 저 북한에 아산 현재 아산 회장이었죠. 북한에 많이 다녔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3번을 했는데 야 그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하나 뭐냐면 그분이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8시간 반을 김정일 위원장하고 밥을 먹었대요. 길게 할 동안은 식사하고 나서도 이제 다 치우고 차 한잔하고 또 다 치우고 밥을 차렸대요. 그 정도로 8시간 반까지 얘기를 시간을 내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데요. 진지하게. 근데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윤규 선생 남조선이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통일해야죠. 근데 남조선의 대통령이 5년만 한 번씩 바뀌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통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지들이 하려네? 이런다는 거.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대통령이 뭘 하려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거만해 보이지만 김정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키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야, 국제사회로. 근데 아직 불안하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제 그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아침에 힐튼 호텔에서 조찬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 예술단도 만나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막 정신이 혼란이 막 오더래. 순수하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래요. 노래를 뭐 하나하나 꼽지 못더래. 저 사람은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냐? 저 내 노래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냐? 그럼 우리 같이 체육교류도 하고 문화교류 계속하자. 지금 체육상 바로 보내줄 테니까 저녁에 만나라. 결론 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흥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략인지는 몰라요. 북한 사람 공산주의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통크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 북조선 같이 노래를 하려고 보니까 북한 노래 하려니까 북한의 노래를 하나도 할 게 없더래요. 다 찬양하는 노래 선정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 노래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같이 교류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나라는 정말 이제 이 정상회담을 놓고 아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벌어집니다. 어떤 혼란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좌파 우파 이 논쟁이에요. 좌익우익 논쟁이 너무 심각해요. 만나서 말만 조금만 잘못하면 저 좌파네. 저 완전 꼴통 보수네. 이게 얘기하는 말도 못해요. 저걸 통일운동 하니까 그 현장에 그렇게 보여.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갈등,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갈등도 심각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게 통일만 되면 다 크게 큰 덩어리 다 풀리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할 말을 안 한 말을 다 아주 정리해. 앞으로 보수진보란 말을 보수진보 이런 말을 우리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통일 지도자들은.
그냥 통일에 대한 논의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단체는요, 아메이라는 단체, 아메이. 그 아메이라는 단체가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거기 딱 가서 회원이 되면 그 돈 버는 거,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런 거 쫙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진지하게 하는데 거기서 룰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정치 얘기하지 말자.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절대 고향을 묻지 마라. 나이를 묻지 마라. 학력을 묻지 마라. 이게 룰이었다.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게 갈등을 풀고 하나가 되려면 통일을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메바 같은 정신. 그걸 가지고 통일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비전과 가치를 중심하고 우리가 모이고 대화하고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요. 통일만 되면 20년 안에 G5 국가가 되고 30년 안에 G2 국가가 된다고 저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 정신을 봐가지고 20년 30년 걸릴 것도 없어요. 통일 남북한의 물꼬만 딱 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 안 하기로 약속 딱 하고 사인하고 이제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는 이 급성장을 해요. 이 북한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기술과 이 자본, 이 단결된 힘들 이게 하나 뭉치기 시작하고 이북 5도가 가지고 있는 이북 5도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쏟아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일만 되면 내 고향에 가서 쏟아붓겠다는 거야. 막 뭘 해주고 싶어 막. 그래서 그 사람들 통일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급성장합니다. 이게 20년? 이번에 10년 그냥 앞당깁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은 사탕을 끝까지 빨아먹는 민족이 아니에요. 중간에 확 부셔버리지. 깨버려먹지 않습니까? 승진이 그런데 뭐. 중앙고속 제일 먼저 닦았다는 게 우리 민족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의 운세, 이걸 맞이고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꿈을 갖는다면 또 그런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대담하게, 대범하게 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환할 것이다. 저는 그런 심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회원들하고 꼭 써라는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경 책 소개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